제가 보는 관점은 하락은 제한적이고 하락을 하더라도 이 밑에 구간에서 반등이 세게 나올 거다. 그래서 이 정리할 구간, 만약에 포스코 DX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월요일의 흐름을 보고 나서 어떻게 종가가 마무리되는지까지 체크하시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뭐 오른다 내린다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시가총액 8조입니다. 8조. 8조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해봤자 움직이는 거는 주포의 의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주가가 마이너스 8% 빠졌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포스코 DX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에코프로 머티를 좀 찍었었는데 포스코 DX를 좀 분석을 해달라라고 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 구간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포스코에서 일단 수주 계약이 40조가 나왔었죠. 그죠? 10년간 40조. 그러니까 1년에 4조고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5년간 44조 해서 8조 8천억 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더 수주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왜 빠지냐 할 텐데 단기적으로 수급이라는 게 이 포스코에 있던 수급들, 포스코 DX가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이 포스코 그룹이 전반적으로 좀 빠질 거라는 의견이 팽배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죠? 이거에 관해서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망가진 이 시점에도 포스코 DX는 어떻게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더욱더 폭등했죠. 그럼 우리가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락은 제한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매수세가 지금 현재 세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일단 제한적인 하락 나올 가능성 좀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부분인데 아마 개파락 시작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만약에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 44조를 수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시장의 기대감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 쪽이 어쨌건 호재성 기사이기 때문에 포스코도 추가적인 공급 계약 가능하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갭 상승해서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야 뭐야 포스코보다 BM이 더 많은 수주를 받았네. 그것도 5년에 44조. 그럼 포스코는 1년에 4조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년에 8조 8천억이네. 야, 이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포스코를 팔고 BM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개파락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 모든 흐름들은 결과적으로 주포가 만들어가는 흐름이거든요. 주포가 뭡니까? 주 포지션 이 차트를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포스코가 현 구간에서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기에는 상승폭이 너무 과합니다. 사실상. 왜냐면은 성장성이 꺾이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공장을 짓고 포스코가 공장을 증설을 하건 아니면 포스코가 신사업을 하건 이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이 DX가 있어요. DX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성 자체는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성장성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올라가는 성장에 비해서 주가 자체는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랐다. 요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3월에서 12월 9개월 동안 거의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 성장이 과연 9개월 동안 10배가 올라갔느냐라고 봤을 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하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닌 내려가더라도 어떻게 내려갔다 반등 이렇게 계단식 하락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거는 시장에서 BM이 조금 더 많은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2차 전지의 전반적인 공급 계약 기대감으로 말이죠. 근데 우리가 현 구간에서 일단 대응을 해야 될 때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어디? 이 밑에 구간 장기 이평선 112일선에 장기 이평선에 걸치고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요? 42,800원. 아니 42,800원까지 빠진다고? 아니죠. 현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반등에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여기라는 거고요. 지금의 하락은 뭐 제한적인 하락이 나오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흐름을 볼 때는 분봉으로 봐야 되는데 60분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은 자 보세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 있죠. 이 내려오는 흐름을 어떻게 됐다? 보시면은 자 내려가다가 내려오는 흐름을 돌려줬습니다. 그죠? 돌려주면서 이 추세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내려오는 이 추세, 내려오는 이 추세를 뚫어주면서 이 추세를 어떻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 구간에서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어떻게 이 내려오는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 구간에서 일단 단기적인 파동은 이런 파동, 요런 파동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파동?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의 파동으로 빠졌다가도 다시 한번 반등하고 이 고점을 낮추는 파동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에서 만약에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닌 단기적으로 어떻게 빠지다가도 기술적인 반등으로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급하게 빠진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어디까지 42,800원 구간까지 빠른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우리 대응하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빠진다, 무조건 오른다 그런 거 없습니다. 대응이 중요한 거 현 구간에서는 왜? 주가가 많이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정도 가격에서 만약에 시장에서 내려오는 하락이 제한적인 하락이 아닌 과매도 구간에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이 42,800원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시나리오가 세 가지로 좁혀지죠. 시장에서 2차 전지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생겼을 때는 추가적인 이 하락하는 추세를 뚫어주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포스코보다 BM이 더 공급 계약 많이 받았네. 그럼 포스코 팔고 BM으로 가야겠다. 요 정도의 생각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크게 빠지지 않겠지만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그리고 주포가 판단하기에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무조건 매도하고 BM으로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어떻게 이 구간에서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42,800원 부근까지 빠질 수 있다. 즉,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구간에서 대응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빠진다 올라간다가 아니고 시초가가 어디에 시작하는지 그리고 시초가가 뜨는지 빠지는지 그리고 빠진다라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조정받는 지지 구간이 일봉상 이평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111선 장기 이평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려오는 흐름에서 내려온 흐름, 이 흐름의 채널대로 간다라고 해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근데 하나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라운드 피겨. 5만원짜리의 이 라운드 피겨라는 걸 또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선생님 라운드 피겨가 뭐죠? 라운드 피겨가 뭐냐면요. 호가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호가가 바뀌는 자리. 호가가 바뀌는 자리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2만원에서 5만원까지는 얼마죠? 50원입니다. 50원. 그죠? 50원. 5만원부터는 얼마예요? 5만원부터 100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 호가에 50원이고 한 호가에 100원이다. 이 차이가 지금 뭐냐면 한 틱만 먹어도 두 호가를 잡아먹는 거예요. 5만원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런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물량 정리하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DX 물량 정리한다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라운드 피겨라는 지점이 결과적으로 호가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49,950원에 파는 것보다 어떻게 파는 게 좋아요? 5만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5만 100원에 파는 게 좋죠. 당연히. 여기선 한 호가가 100원인데 여기서 한 호가가 50원이니까 두 호가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많이 팔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거. 이 구간에서 이 매물대가 쌓인다라는 겁니다.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포스코 DX가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 제한적으로 5만 원짜리의 라운드 피어가 있을 거고 시장에서
거래된 기간 조정과 이 박스권을 많이 형성해 놨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지지선과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하락은 제한적이고 하락을 하더라도 이 밑에 구간에서 반등이 세게 나올 거다. 그래서 이 정리할 구간, 만약에 포스코 DX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월요일의 흐름을 보고 나서 어떻게 종가가 마무리되는지까지 체크하시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뭐 오른다 내린다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시가총액 8조입니다. 8조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해봤자 움직이는 거는 주포의 의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주가가 마이너스 8% 빠졌잖아요. 이 빠진 이유가 있었나요? 빠진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금양은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그죠? 금양이 누구 따라가죠? 에코프로 따라다니잖아요. 금양이. 그죠? 에코프로가 1등이고 금양이 2등 주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분명히 포스코 DX가 빠진 것은 미리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포스코의 주가를 10배 올린 주포가 과연 삼성 SDI가 에코프로 BM에 44조 이 공급 계약을 할 것이라는 걸 과연 몰랐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양의 주가도 스물스물 올라갔던 거겠죠. 왜? 에코프로 BM이 공급 계약할 걸 알았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예상하고 있으니까 지네가 미리 올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금양 4,000원부터 20만원까지 올린 애들인데 몇 배입니까? 50배 올린 애들인데 이 정도 정보력 하나 없겠습니까? 그냥 공급 계약 이거 하나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단계적으로 선반영 돼서 빠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제한적인 하락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리고 현 구간에서 포스코 DX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하는 말이 좀 맞는 것 같다. 혹시 이거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겠니? 궁금하신 분들은 자 위에 번호 있죠. 010-9201-6329 이쪽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DX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여기 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실 것 같고 DX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DX 한번 찍어봐야겠다 해서 찍는 거니까 DX 관련된 제가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 요거를 좀 글로써 정리하고 추가적인 내용도 담아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포스코 DX 변동성에 대응하자. 변동성 대응법 계속 말씀드리지만 뉴스 이 BM의 공급 계약 그리고 옛날에 포스코 퓨처엠 즉 포스코 케미칼이 이 40조의 양극재를 공급할 때 나왔던 이런 보도 자료를 보고 이때 당시에 과연 포스코가 이 40조의 공급 계약으로도 7%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BM이 올라가봤자 뭐 얼마나 엄청 많이 올라가겠느냐라고 봤을 때 에코프로 BM도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X도 어떻게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전략자를 만들어 왔으니까 받아가시고요. 투자 전략 마찬가지입니다. DX 그동안 비싸서 못하셨던 분들 이 신규 매수 전략 담아놨고 고가권에 좀 크게 물리진 않았겠지만 좀 물려있는 분들 그리고 물려있는 분들 중에 단기적으로 반등 시에 좀 나오거나 아니면 비중 축소하실 분들 추가 매수해서 여기 대응 전략 자료 정리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DX 언제 매도해야 되나 이 매도 전략까지 확실하게 만들어놨으니까 현 구간에서 받아가셔서 뭐하자? 대응 한번 월요일에 제대로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DX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요.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DX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